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이슈만 쏙쏙 발굴해 오시는 분이시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참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개 기업들이 대량으로 실적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대외 변수도 있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국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그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대형주의 실적 발표에 몰린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어저께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장이 약간 반등의 힘을 실어준 것처럼 오늘도 상당히 굵직한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은데 제일 먼저 지금 아침에 벌써는 삼성전자가 실적치를 발표를 했죠. 약간 시장에서는 일부 어떤 음모론적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치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확정치 자체도 8조 1천억 이상의 정업이익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의 고공행진을 달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3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흐름 자체까지 봤을 때는 향후 4분기까지도 지금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실적 상향 기조는 좀 이어진다 봅니다. 네.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시장이 외국인 매수는 받쳐주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약간은 연기금은 매수해주는데 투신이 파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예측 측면에서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최근 128만 원, 135만 원 사이의 구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실적 기업 주목할 것이 최근 IT 기업 중에서 잘 가는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일 실적을 발표한 애플과 같이 좀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애플이 어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거기서 뒤집어 보면 실제적으로 아이패드 판매량이 조금 부진했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또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패드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부분만 강조한다면 밤새 나왔던 애플의 실적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이패드 미니 모멘텀에서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강세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가파르게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건 있고요. 오늘 네. 실적 발표 전후에서 일시적인 뭐 약간 오버슈팅 영역이라든지 이신 차익 욕구가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좀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IT 종목 중에서 여전히 핸들링할 종목이 있지 않나 보겠고 네. 그 다음으로 오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기아차와 현대위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저께 약간 시장의 작은 패러다임이 변화 아닌 변화가 자동차주가 반등하면서 내수주들이 꺾였다 잠깐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기아차와 현대위아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어떤 현대차 계열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아차, 현대차 호강 효과 여부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주 빠지는 걸 보면서 도로에 기아차 K9을 제가 몇 대 못 봤다 그런 말을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네. 어제 현대차 실적에도 보셨다시피 사실 중국에서의 약진 자체가 오히려 됐기 때문에 우리 내수 길거리에 현대차 빼고 기아차 자동차 조금 안 보이셔도 글로벌적인 판매량 증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기아차 실적이 좀 나온다 했을 때도 지금 환율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겠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부품주 회사 같은 경우가 제 완성차보다는 좋은 실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심리적인 붕괴 자체가 현대위아도 조금 약세를 가져왔었는데 실제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약간 바닥권을 지지해준다면 오히려 자동차주에 대한 매기세는 현대위아 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는 거 현대위아에 좀 관심 가지시고요. 화학주도 제일 약한데 화학주 섹터 중에서 제일 그나마 강한 것이 바로 정유 섹터죠. SK이노베이션 올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최대 좋습니다. 한 6,5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아니 국제 유가도 좀 내리고 있고 뭐 석유 업황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3개 정도의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비정유 부문 확대 사업 다각화가 있는데 고도화 부문이라는 것은 보통 사막 위에 있는 정유라 보면 되는 것 같죠. 정유를 정제해가지고 가등 경중이라고 그러죠. 휘발유나 등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SK이노베이션은 또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그 중심의 신사업 부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6만 원 전후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실적 시즌에 올 때마다 저점 매수가 공략한 섹터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오늘 국내 기업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이미 발표를 했고요. 기아차와 현대위아 그리고 정유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20여 개 가까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됐는데요. 장중 내내 계속
관련주들이 주가가 등락이 있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대략 5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죠. 삼성전자 일단은 128만 원에서 135만 원의 박스권 유지 가능성,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현대위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죠. 윈도우 8이 새롭게 또 출시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 아니었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 또 PC 부품주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좀 움직여줄 재료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새로운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8을 오늘 새벽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윈도우 8 출시를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 많은 관련 부품주의 어떤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 가장 제가 보니까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는 바로 하이닉스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자, 윈도우 8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면, 윈도우 8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출시가 되는데,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PC OS 버전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PC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다 바꿔야 됩니다. CPU도 바꿔야 되고 메인보드 칩셋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칩셋 업체를 할 수 있는 메인보드 부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수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은 이미 시장이 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TSP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잠깐 같이 말씀드리면, 윈도우 8이 워낙 그 최저가 상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본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 조금 하고는 있는데, 약간 윈도우 8에서 우리가 주목하실 부분은 사실 PC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으로 교체,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기본적인 베이스 같고요. 지금 IT 디스플레이의 어떤 트렌드는 바로 태블릿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PC형 지금 윈도우 8 출시도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계속 PC 쪽은 계속 좀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블릿 PC 쪽에서의 어떤 윈도우 8 운영 체제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사실 오히려 윈도우 8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많이 주가가 좀 반영이 됐죠. 대표적인 TSP 패널 업체, 그러니까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ELK 같은 종목들이 사실 윈도우 8 출시를 기대감으로 벌써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잠깐 ELK 같은 종목이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차익 욕구에 들어갔지 않나 보이고, 최근에 가장 저는 수혜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실제적으로 아티브 PC라 그러죠. 이 윈도우 8에 맞춰서 출시되는 PC인데요. 한 20인치급 TSP 패널에 바로 미래 나노텍이 수주한다는 걸 이야기해 보니까, 미래 나노텍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작은 종목에서는 미래 나노텍이 오히려 윈도우 8 출시 관련주에서 조금 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태블릿 PC, 휴대전화와 연동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만큼 부품주들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함께 좀 주셨어요. 여러 가지 종목 언급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ELK 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 핵심 전략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PC를 구입했는데 윈도우 8이 벌써 나왔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는 윈도우 7인데 말이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기러기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깨고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만 기분이 좋지 사실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이제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이제 부담스러운 흐름, 수출주들은 특히 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업종별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듯 싶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환율 내려가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달러를 한 장이라도 더 많이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간단히 생각할 때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가 좀 수혜가 될 것인데, 좀 산업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건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왜 어제 이제 1,100원을 깼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개입은 없었고요. 그런 흐름 자체가 제가 왜 나오는지 좀 보니까 국내 전체를 봤을 때, 물론 외국인 수급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최근 트렌드가 선진국 통화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라든지 한국 원화라든지 이런 아시아 이머징 통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또 그 선두에는 바로 엔화가 있는데요. 일본이 계속적인 경기 부양,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갈 때는 그런 부양 전체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엔달러 환율 자체가 80엔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강세 자체가 실제적으로 원화의 약세를 가져왔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달러 측면에서는 사실 위안화가 절상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절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아시아 통화 전체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강세를 이어간다,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건 대외적인 변수보다 저는 우리 일본의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겠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엔화를 쏟아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 제가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제 일시적으로 1,100원을 깼습니다만은 최근에 환율 하락 속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온 게 아시는 기조적으로 슬금슬금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상한선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약간 심리적으로만 충격을 미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1,100원대 밑에 환율이 계속 머물게 되면 연초에 세웠던 환율 가이드라인보다는 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 조금 긴장할 필요는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통화, 이머징 통화의 철상이 어떤 추세라면 당연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수혜주, 피해주를 잡는 것은 좀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뭐 자동차는 무조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수혜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하락 기조를 이어간다면 그리고 그 시발점이 엔화 약세 용의에서 시작된다면 오히려 역시나 계속되는 말씀인데 엔화 부채가 많은 게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 뭐 포스코도 있고 이런 종목 있습니다만은 네. 포스코는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유틸리티 섹터 중에서 오히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분명 부담인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엔화 채무가 많은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투자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